단 하루, 정말 딱 하루 만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뭐랄까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9일이었는데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이걸 보세요. 2026년 3월 9일 아시아 주요 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피바다였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5% 넘게 빠지고 한국 코스피는 무려 6% 가까이 폭락했죠. 홍콩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걸까요? 그 범위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20%. 네, 단 하루 만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면서 모든 혼란이 시작된 거였죠. 아니, 유가가 오른 게 어떻게 아시아 시장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연쇄 반응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시작점부터 살펴봐야겠죠?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중동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지구 반대편 금융시장에 이런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는지 그 나비 효과의 과정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불씨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이란이 아주 강경파 인사를 차기 지도자로 지목한 겁니다. 심지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시장은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완전 붕괴였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불안감은요, 곧바로 실물 경제의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유가로 옮겨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폭등이었어요. 그동안 꽤 안정적이던 유가가 분쟁 소식 하나에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버리고요.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장중에 11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 하루에만 20%, 일주일 만에는 무려 35%가 폭등해버린 거죠. 자,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단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아시겠지만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기는 오히려 가라앉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이 끔찍한 상황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전 세계 투자자들을 그대로 덮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 세계적인 공포는요,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혹독하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일본 니케이가 5.2%, 그리고 한국 코스피는 거의 6%, 5.96%나 폭락했습니다. 중국 항생지수도 물론 하락을 피하지는 못했고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한국 시장에 받은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니까 결국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 최후의 타들을 꺼내듭니다. 이 끝없는 급락세를 어떻게든 멈추기 위해서 아예 시장 전체의 거래를 정지시켜버린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듣는 서킷 브레이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기회로 차단기처럼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지금처럼 극심한 공포에 빠졌을 때 잠깐 거래를 멈춰서 머리를 식히게 하는 거예요. 패닉에 빠져서 막 던지는 투자자들한테 자, 잠깐만요. 숨 좀 고릅시다 하고 시간을 주는 거죠. 당시에 공포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 매도 규모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1조 5천억 원 이상을 던졌습니다. 이건 그냥 공포에 질려서 다 내다 파는 말 그대로 투매였던 거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그 충격은 곧바로 외환시장으로 번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그야말로 폭락하면서 달러당 1,495.5원까지 환율이 치솟았는데요. 이게 무려 17년 만에 가장 높은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가장 낮아진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위기 상황이 되면 투자자들은 원화 같은 위험 자산을 버리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려가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대혼란 속에서도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이 예상 밖의 승자는 누구였고 또 패자는 누구였는지 그 엇갈린 운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유가 급등에 항공이나 자동차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고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중국의 부동산도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을 볼까요? 에너지 기업, 방산주, 심지어 비료주까지.
그리고 중국의 AI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 위기를 틈타서 엄청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일본 상황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자, 보세요. 외부에서는 유가 쇼크라는 엄청난 파도가 덮쳤죠?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일본 내부적으로는 13개월 만에 실질 임금이 올랐다는 좋은 소식이 발표된 거예요. 임금이 오른 게 왜 문제냐고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드디어 금리를 올리겠구나 하는 신호로 이걸 받아들인 거죠. 결국 외부 충격에 내부 긴축 우려까지 이게 동시에 터지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되어 패닉 셀링을 부추긴 겁니다. 실제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중국의 석유회사 CNOOC 주가는 오히려 7%나 올랐고요. 한국의 방산업체 한일단조는 52주 신고가를 찍고 비료업체 남해화학은 아예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정부가 밀어주는 스마트 경제 덕분인지 AI 관련주들은 이런 하락장 분위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꾸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럼 이 정말 복잡하고 정신없었던 하루의 사건들,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적인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하루의 붕괴를 해부해보면 결국 여러 요인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건 역시 중동 분쟁이라는 지정학적 불꽃이었고요. 이게 곧바로 유가 충격이라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죠. 여기에 일본의 금리 인상 우려 같은 각 나라의 내부 사정이 압박을 더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한데 뭉쳐서 투자자들의 집전적인 공포, 즉 패닉을 자극하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사건이 우리한테 남긴 큰 교훈은 딱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 세계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취약하게 서로 얽혀 있구나. 둘째, 역시 유가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급소를 쥐고 있구나 하는 점. 셋째, 이런 글로벌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티는 힘은 결국 각 나라의 내부 경제 체력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붕괴의 잿더미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는 반드시 싹튼다는 사실. 이 4가지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2026년 3월 9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에서 다음 충격파는 과연 어디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